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 며칠 사이에 훈풍이 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동안 거래량이 멸종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이 온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무주택자 여러분, 한 채 더 사서 투자하고 싶어하는 유주택자 여러분, 그동안 안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 반전된 시장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무조건 이제부터 다시 오를 거야 하면서 막무가내로 추격 매수하시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아직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몇 가지 생각도 들려드리고, 지금 매수를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어나는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분들인지 확실하게 알 방법은 없지만, 아파트 실거래 앱에 나와 있는 갭투자 현황 비율을 봤을 때 아직은 투자 수요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고 실수요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직 1월 신고 집계가 다 되지 않았지만 비율은 대략 1월 초순과 하순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가정하면, 작년 2022년 1월의 경우 갭투자 비율이 많은 지역들은 20% 후반대에 다다르고 있지만, 2023년 1월의 경우 갭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동구만이 유일하게 10%대인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거주를 위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 전세가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 수요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현재 전세가 매매가의 큰 갭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현금 부자 많다고 하시죠?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현금 부자들은 대략 1, 2억 정도의 현금 보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으면서 5, 6억이나 되는 현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 급지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하급지들을 보실 리도 없고요. 결국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5억 이상 차이 나는 아파트의 경우 갭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전세가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직 금리 인상의 상단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될지는 아직도 살펴봐야 할 문제 같고요. 결국 지금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전세가는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즉 투자 수요가 진입할 수 있는 갭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갈아타기 수요인데요. 이분들은 2018년에서 19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셨던 분들에 해당돼요. 2022년 하반기 또는 지난 1월에 기존 주택을 매도 계약하신 후 곧바로 비슷한 비율로 하락한 더 상급지에 현금을 얹어서 갈아타기 하시는 거죠. 만약 같은 기간 내에 같은 비율로 떨어진 상급지가 있다면 이전에 상급지를 샀을 때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없어질 수 있으니 기회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죠. 이런 사례 외에도 그냥 상급지로의 이동이 자아실현이셔서 투자와 별개로 갈아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웃돈과 대출을 더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에서 분양권 줍줍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갈아타기 수요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청약 당첨자들은 무주택자였겠지만 줍줍의 경우 1주택자들도 가능하거든요. 이 분양권 줍줍하는 1주택자들은 분양대금의 10%의 계약금만 어떻게든 마련하여 분양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두 아파트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고, 만약에 그 반대 경우가 펼쳐진다 싶을 땐 기존 주택을 어떻게든 매도해서 신축 아파트 잔금을 내고 입주할 생각으로 분양권 줍줍을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동안 부동산 상승장에 크게 지치기도 하셨고, 적어도 작년, 재작년에 사지 않아서 몇 억이라도 덜 잃었으니 그냥 이 정도 가격에서 내 집 마련하고 마음 편안해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투자와는 별개의 관점으로 매수세에 참여하신 분들일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투자적인 차원에서 현재 무주택자가 섣불리 매수세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타기 수요들은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얻은 시세 차익을 더하고
아니고 내가 모은 추가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갈아타기 수요자분들과 무주택자가 매수에 나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적인 예로 보여드릴게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얻은 시세 차익을 더하고 내가 모은 추가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6억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21년 말 고점 10억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말에 대략 8억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칠게요. 그럼 6억짜리를 8억에 팔았으니 시세 차익은 2억이죠. 그렇게 얻은 8억을 가지고 더 상급지의 아파트, 현재 10억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모은 현금 플러스 대출 2억을 얹어서 매수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분은 단순히 보면 집을 사는데 10억을 쓴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8억 정도의 부담만 느끼고 매수하신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계시면서 시세 차익을 한 개도 안 보신 분이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분들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억의 부담을 그대로 느끼면서 사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 자체가 갈아타기 수요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시장이 반등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차라리 진짜 투자 수요인 갭 투자가 붙는 시점까지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갭 투자가 붙는 시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너무 심약하게 시장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과 기회는 언제나 내가 냉정해질 때 찾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뤘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매들은 금방 팔리고 거래량은 점점 회복되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반등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반등이 일시적일지 앞으로 V자처럼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반등이 왔다고 하는 일부 서울 단지들 중에 올라간 매도 호가의 매수세가 추가로 더 붙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제가 느낀 감상과 의견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우리 후회 없는 부동산 투자 함께해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